네, 반갑습니다. 이섭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71쪽에 있는 학습활동에 있는 작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운의 파랑새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은 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고 소화할 수 있는 작품이라서 그거는 오늘 설명하지 않고 오늘은 그 밑에 작가의 다른 작품을 감상하고 싶다면 해갖고 윤동주의 참회록이 나와 있습니다. 어, 윤동주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쉽게 쓰여진 시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동주의 또 다른 작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참회록입니다. 참회록의 일단 뭐 뜻을 좀 보자면 참회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부끄러워하며 뉘우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며 뉘우치는 것. 제목에서 벌써 이미 이 시의 전반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치? 자, 참회록, 부끄러워하며 뉘우친 것을 쓴 것이겠죠. 그치? 쉽게 말하면 반성문입니다. 반성문. 자, 한번 보세요.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했습니다. 자, 구리 거울 자체는 부정적인 시어가 아니야. 그쵸? 거울일 뿐인데. 거울에 누가 있어? 내 얼굴이 남아 있습니다. 나를 보는 도구니까 이거는 내 얼굴을 본다라는 건 문학적으로 보통 어떻게 접근합니까? 자아성찰하는 거죠. 그러면 구리 거울은 자아성찰의 매개체야. 그런데 이제 그 거울이 어떤 모양이냐면 파란 녹이 꼈습니다. 아, 파란 녹이 꼈다? 이거는 일단은 녹이 꼈다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겠죠. 부정적인 거고. 그 거울 속에 누가 있냐면 내 얼굴이 있습니다. 내 얼굴이 남아 있는데 시적 화자 나의 얼굴이겠죠.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했습니다. 이다지도 욕되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가 욕되다라는 얘기야? 내 얼굴이 욕되다란 얘기야.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욕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그 내 얼굴을 지금 보고 과거의 내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겠죠. 과거의 그런 것들이 지금 내 모습이 참 욕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적 화자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했습니다. 참회의 글을 지금 이제 쓰고 있습니다. 시적화자는 지금 참회의 글을 쓰고 있어.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라는 내용으로 그 내용을 작성한 거죠. 이게 참회록의 내용이야. 참회의 내용.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거울을 보니까 욕된 얼굴이 남아 있는 거야. 그러면 내 얼굴을 보면서 나는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면서 살아왔던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참회하고 있는 거죠. 그치? 자, 내일이나 모레나, 그런데 내일이나 모레나, 일단 시간적으로 미래입니다, 미래. 그 어느 즐거운 날이래. 좋은 날이야. 그쵸? 긍정적인 날인데, 그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여 기록을 쓸 거래. 참여록 또 써. 뭐라고 쓰냐면,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라고 하는 참여록을 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보세요. 일단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얘기했어. 이게 언제에 대한 부끄러운 고백일까? 이 내용이겠죠. 요 내용을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 내용을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요것 자체가 지금 내가 미래에 또 참회록을 썼을 때 나의 그 반성해야 되는 부분, 내가 참회해야 되는 부분은 그럼 뭐라는 걸까? 요 위에 얘기했던 요런 내용을 썼던 나의 모습을 어, 참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어, 지금 시적 화자가 거울을 보면서 나는 여태까지 어떤 기쁨을 바라면서 살아왔던가 라고 이야기를 했대. 그런데 지금 나는 먼 훗날, 즐거운 날에. 그러면 어느 즐거운 날이면 현재는 즐거울까 안 즐거울까? 즐겁지 않은가 봐.
즐겁지 않은 그 날에 지금 부끄러운 나는 고백을 했나 봐. 뭐 어떤 고백? '아 나는 여태까지 무슨 기쁨을 바라고 살았던 거지?'라는 고백. 그럼 그게 고백이 너무 부끄럽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일까? 이거는 결국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즐겁지 않은 현실, 그러니까는 뭐 좀 뭐 뭐랄까 부정적 현실, 부정적 현실에 적극적으로 이 사람이 대응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적극적으로 대응 안 하는 거야.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어떤 그 젊은 날의 무기력함에 대한 반성이겠죠. 그치?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자, 밤이라는 시간이 나왔습니다. 밤. 밤이라는 시간은 일단은 어두워. 어둡죠. 그치? 이거 뭐 밤이라는 시간은 첫 번째로는 부정적인 시간일 거야. 그치? 부정적 시간. 어두우니까. 이면서 또 두 번째로는 뭐 하는 시간이냐면 나의 거울을 손바닥, 발바닥으로 닦는 시간이야. 이 시간은 오히려 또 자아 성찰을 하는 시간이야.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했습니다.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내면 어떻게 될까?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깨끗해지겠죠. 그치? 자, 그럼 결국 이거는 뭐야? 자아 성찰하는 매개체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있는 거야. 치열한 어떤 자아 성찰의 모습인 거죠. 치열한 자아 성찰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자, 운석. 어, 우주에서 지구로 떨어지는 돌덩이죠. 그치? 운석. 그러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 하강의 이미지가 있는 거야. 하강의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홀로 걸어간대.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했습니다. 자, 거울 속에 나타났어.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났대. 거울 속에 나타난 건 누구여야 되는데? 나야. 여태까지 나가 나왔어. 그럼 이 슬픈 사람은 결국 누가 되겠습니까? 나가 되겠죠. 그러면은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면은 어떻게 될까? 이 운석이 여기 떨어져. 근데 내가 여기 서 있어. 그럼 나 어떻게 될까? 이 운석에 죽을 수 있겠죠. 그럼 결국은 이 운석 밑을 홀로 걸어간다는 것은 어떤 죽음에 대한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그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이 슬픈 사람의 뒷모양은 결국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 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 내가 밤새도록 이렇게 깨끗하게 닦은 그 거울에 결국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난다는 얘기는 음, 어쩌면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겠죠. 그치.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라면 이 슬픈 사람의 뒷모양은 결국은 내 희생으로 인해서 어떤 음, 그 현실, 부정적인 현실을 좀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윤동주 하면 좀 떠오르는 이미지를 생각해 본다면 속죄양 이미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자기가 이 현실,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겨내 보겠다. 또는 뭐 극복해 보겠다. 또는 나 하나를 희생해서 어떤 좋은 어떤 결과들을 낼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시의 내용을 다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윤동주의 일반적인 어떤 이야기들, 윤동주 시인의 일반적인 어떤 배경들, 일제강점기라는 배경, 그리고 윤동주 시인이라고 하면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부끄러움이라든가 자아성찰이라든가 뭐 속죄양 의식, 뭐 이미지 이런 것들이 항상 같이 다니는데 이 작품에서도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겠죠.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결국은 뭐 때문이야? 이거는 사실은 어떤 우리 조국의 상태겠지. 그치. 우리 국권 상실한 조국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지식인의 모습, 자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모습에 대한 어떤 자괴감, 혐오감까지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치? 이거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이야. 그냥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참회의 글을 쓰는 건 지금 언제야? 현재야. 그치?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내일이나 모레는 언제겠어? 시간적으로 미래겠죠. 미래에 쓰는 거겠죠. 그치? 자, 그래서 요렇게 보면 이제 결국은 이 부정적 현실이라는 건 일제강점기를 얘기하는 거고, 부끄러운 고백을 했다라는 건 결국 뭐겠어? 일제강점기라는 부정적인 현실, 암담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젊은 날의 어떤 무기력함을 반성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 거죠. 그치? 그럼 이 부정적 시간이라는 거, 밤이면 밤다의 부정적 시간이라는 것도 결국은 일제강점기라는 시간일 수도 있고, 일제강점기에 내 거울을 계속해서 나를 닦아내는 거야. 그렇게 해서도 볼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내용으로 내려오면은 결국은 이런 상황, 어떤 일제강점기의 상황에서 지식인으로서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음, 죽음을 불살라서라도,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더라도 내가 그것들을 좀 이겨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작품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자, 그렇게 이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조금 더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음, 뭐 이렇게 써져 있어. 참고서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치욕스러운 역사에 대해서, 치욕스러운 역사에 대한 지식인으로서의, 지식인, 다시 쓸게요.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감을 통감하고 이를 참회하는 화자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음, 표현상의 특징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의 흐름으로, 그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했죠. 그 다음에 뭐 상징적인 시어들을 많이 쓰고 있다. 상징적 시어들을 사용해서 또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동주의 참회록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 한번 어떤 마음이었을까, 윤동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좀 잘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